켈로익스 레이를 이용해서 프로틴과 징크 아연을 분리하는데 어떤 프로틴 믹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파이널 파스, 파이널 스텝 중에서 이 징크하고 이렇게 섞여져 나와서 징크와 아이론과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프로세스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이 켈로익스 레진을 사용했는데 이 레진을 사용한 이유는 기존의 제일 타입 레진, 프로틴과 헤비메탈을 분리할 때 제일 타입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실렉티비티가 매우 높고 또 프로틴 같은 경우는 그 분자량이 분자가 크게 아파서 흡착이 되지 않을 뿐더러 바로 익스플로이드 되기 때문에 흡착이 되는 그 메탈 아연에 비해서 선택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스페셜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플로리트가 높게 운영될 수 있고요. 플래스레이를 이용해가지고 연속 공정의 하나인 그 아이오닉스 캐로솔 클래스를 디자인해보고 디자인하는 과정 중에서 기존에 이제 많이 아이오닉스를 이루어졌던 그 페이러블 아이소스템에 대한 캐로솔 디자인 방법 외에 언페이러블 아이소스템에 대한 그 캐로솔 디자인 방법이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서 그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속 공정에서는 흡착 공정에 있어서 어떤 아이오닉스인지 공정에서 있어서 캐로솔이나 스밀레이팅 부분들의 SMD 공정을 많이 사용하는데 대부분 배치 싱글 컬럼 가지고 그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인트리식 엔지니어링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즉 뭐냐면은 컬럼의 스케일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파라미터들을 완전 싱글 컬럼, 레 스케일에 측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그래서 그 싱글 컬럼 가지고서 또한 인터넷 파라미터 가지고서 이 시스템에 맞는 새로운 그 디자인 방법, 그 기존의 스탠딩 디자인을 아이오닉 프로세스에 적용해서 그것을 디벨롭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실험과 모델링으로서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이 시스템에 인발브된 스피시스를 적용하면 모빌 베이스로는 원노멀 아세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파셜 디스토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PDM은 이제 프로틴과 징크 클로라이드인데 프로틴은 흡착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징크 클로라이드가 이제 징크와 클로라이드 이온으로 분류가 되고 저런 이온들이 인발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켈로익스 레진 같은 경우는 이 R이 플렉스기는 H 플러스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징크하고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벌크 페이지에 징크 이온이 많이 있으면 징크가 레진에 H 플러스 대신에 붙게 됩니다. 그 H 플러스는 다시 벌크 페이지에 오게 되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징크를 프로틴 솔루션 징크를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것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징크를 잡더라도 연속 공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징크를 떼어내야 됩니다. 이제 리저네이션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벌크 페이지에 H 플러스를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H 플러스를 포함하는 원노르멀 아세티겠습니다. 그가 파이드로프로게스이드 이런 걸 집어넣어서 징크를 다시 떼어내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것들이 모두 병합이 돼서 들어가야만이 연속 공정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 KA나 KS, 매스 액션 루 컨스턴트나 아니면 이제 파셜 디소시엔 컨스턴트 이런 모든 게 연관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디자인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에 앞서서 마들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이 경우에서는 과정 없이 모빌 페이스가 파셜 디소시엔 된다는 것과 그 밖에 아이오닉스 된다는 것,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아이오닉스 외에 기존의 어떤 일반적인 흡착 시스템에서 우려되는 모든 네스트레스 피나일, 즉 벌크에서 피나일이나 그냥 포함 네스트레스 피나일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레이핑 스피시스하고 난 레이핑, 레이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아세틸시드, 그 다음에 징크아이언, 그 다음 레진, 이 세 가지, 난리액팅 프로틴이 되겠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고분해서 먹을 시기에 우리가 됩니다. 먼저 파셜 디소시는 아세틸시드는 그 파셜 그 디소션 그 칸스턴트 1번 고려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진 타입에서는 메스테이션 루 칸스턴트가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지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솔루션 페이스하고 레진 페이스 각각 차지를 고려했습니다. 그밖에 그래서 리액팅 스피시스는 이제 그 스피시스 모빌과 파워케이스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부에서 트랜스퍼를 다 고려했고 반면에 난리액팅 프로틴 같은 경우는 내부에 들어가지 포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듈식이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연립해서 풀어가지고 그 모듈식을 계산했습니다. 먼저 말을 별려된 싱글펄형 가진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별려보실 수 있는데 프로틴 가지고 클로리드를 넣고 프론탈 앤드 세츄레이션 앤드 일루션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리즈너블하게 맞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대신 플로리드가 어느 정도 4 이상 넘어가면 브라운 엔자임을 넣게 때문에 이 자료 가지고 나중에 컨티뉴어스 클래스 제공할 때 설정 기준을 삼았습니다. 중플로 특성 기준. 그리고 이제 리제너런트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또 H 포함하는 사용했는데 원노르말, 그다음에 0.1노르말, 0.008노르말 사용했는데 확실한 것은 당연히 H 플러스가 말하는 0.1노르말이 짧은 시간에 리제너레이션 되는 걸 확인했고요. 더불어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라인이 이제 시뮬레이션 될 건데 맞는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 파라미터가 맞는다는 걸 잡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캐로스 플러스를 디자인해서 기존의 문헌성에는 이제 이전에 나온 것들 대부분 페이버러블 아이소스는 지금 락미엘 타입의 아이소스면 나왔는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그 컬럼 그 스테이셔너리 페이스 비싸기 때문에 되게 이제 그 풀리 유틸라이제이션, 풀리 유틸라이즈하기 위해서 저기 보이는 것처럼 스텝에서 피드를 채우고 피드가 가득 그 세츄레이트 됩니다. 세츄레이트 된 것이 리제네이트 돼야만이 그 컬럼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런 타입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컬럼 한 개가 저 메스텐스터 존 하나를 가두는 컬럼 싱글 컬럼 스텝 하나가 저런 그 메커니즘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좀 심플한 어떤 디자인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었겠지만 이것은 그 적용이 되는 기준이 람미아 타입 즉 위에 그 모빌 페이스하고 레진 페이지 어떤 그 솔리트의 그 평형치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300X 어워드 저런 타입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어디서부션 웨이브가 샤프 웨이브 이렇게 계속 스프레이 되지 않는 그런 타입만 적용되는데 이쪽 시스템에서는 그 계속 어드밴싱 웨이브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스케일이는 샤프 타입이 아닌 디퓨즈 타입이 되기 때문에 언페이러블 아이소스입니다. 여기에 맞는 것은 이게 맞게끔 그 새롭게 이제 디자인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디자인 방법을 이제 적용하는데 그 대상 컨티뉴어스 프로세스는 이런 것과 같이 이 3점 캐로스 프로세스를 일단 적용해서 여기에 맞게끔 디자인 방식을 개발을 했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그 스텝 N과 스텝 N 플러스 이렇게 계속 그 주기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것 같이 먼저 그 피드가 로딩입니다. 피드가 이제 프로틴과 징크가 혼합되기 때문에 프로틴이 빨리 빠져나옵니다. 프로틴이 먼저 나오고 그 징크가 빠져나오는데 이 항에 이제 이쪽 넘어가기 때문에 프로틴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야말로 프로틴 이유를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마시론과 로딩이 한 스위칭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즉 마시론에서의 징크만 있고 프로틴 영역이 몰려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까 징크만 컬럼 여기서 리제너런트 0.1 노르말 HCL로 전부 다 제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컬럼 다시 다음 단계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상태에서는 로딩 전에서는 원노르말 아세틱에스가 사용되기 때문에 원노르말 아세틱에스를 다시 재편이용 시켜주고 이걸 다시 재이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사이클릭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디자인 하는 아이디어는 기존에 그냥 나온 디자인 방법 중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잡았는데 이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제 프로틴 같은 경우는 처리되지 않고 바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징크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징크 이 어드밴스 옵션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바로 전 스위칭 타임 피어리드에서 이게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어드밴스 웨이브의 끝부분이 한 스위칭 클래스 끝부분에 이 컬럼 사이드 인들 부분이 여기에 걸쳐야만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프로틴의 어떤 순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틴 징크웨이브 이쪽 부분을 뭐라고 했지? 그냥 컬럼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포트가 스위칭되는 스위칭 타임. 다시 말하면은 포트 벨라시티하고 같이 일치시키게 되면은 이쪽에 징크 어드레이션 웨이브가 항상 이쪽에 가져워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버리지 타임 개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해서 이 에버리지 포트 벨라시티를 징크와의 벨라시티를 갖게 되는데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즉 노블 베이스에서 0으로 가는 거. 이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랑 각각돼가지고 디자인의 어떤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포트 벨라시티는 컬럼 X를 스위칭 타임으로 나눈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복잡해지는 것은 여기 이 단계에서 이게 로딩과 왓이 같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즉 이 존에서 한 스위칭 페어에 대해서 로딩과 왓이 같이 결부되어 있어서 토탈 아이오닉 컨센트레이션이 틀려집니다. 이렇게. 이것이 아이온 무브먼트 벨라시티에 영향을 미쳐서 각각 다른 속도를 가지게끔 하게 됩니다. 예를 보면은 여기 아이온 무브먼트 벨라시티 보면은 이 텀에 보면은 이 텀에 보면은 CT라는 게 있습니다. CT라는 게 토탈 컨센트레이션인데 이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따로따로 로딩과 왓싱과 따로따로 처리된다는 것을 결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데리버티브 값은 우리가 여기서 이 메시지를 이용해서 다시 다음에 이 식을 이용해서 미분해가지고 이걸 다시 대입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징크 상태, 로딩 상태하고 왓싱 상태 할 때 이것 때문에 로드 상태에서 토탈 아이온 컨센트레이션, 왓 상태, 당연히 왓 상태가 적을 건데 이렇게. 그래서 이걸 따로 처리해가지고 요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T 왓싱, 이걸 T 로딩이라고 하고 T 왓싱과 T 로딩 합쳐서 T 스위칭 타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결부해가지고 각각 디자인 방법을 보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이 포트 벨라시티가 이 징크 벨라시티 갖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로딩할 때 징크의 벨라시티 부각이 그 다음에 로딩 타임, 그 다음에 와싱할 때 징크의 벨라시티, 그 다음에 와싱 타임, 그 다음에 이건 스위칭 타임입니다. 이런 개념이 돼가지고 여기서 역으로 스위칭 타임을 구해버리면은 우리가 이걸 적용해서 디자인을 바로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이걸 적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끝단이 나중에 이게 이제 파란색이 뭐냐면은 프로틴이 되겠습니다. 프로틴이 어떤 스테이지에 도달했을 때 프로틴이 들어가고 징크가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 프로틴이 나가는데 프로틴이 결국 이제 동시에 여기 포인트가 이쪽 빠져나갈 때 나가는 순간 징크 부분이 이 끝부분에 닿게 됩니다. 이래야 이제 풀리 유틸라이제이션이 되는 레이저널 아티마라고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이용해서 스위칭 타임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 중에 빠뜨린 것은 이 와싱 타임하고 로딩 타임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프로틴을 가지고 정합니다. 프로틴은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차별하지 않고 익스플로이 되기 때문에 이 한 컬럼을 빠져나가게 되는 시간은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와싱 타임 기준이 나오고 각각을 열리려면 로딩 타임과 스위칭 타임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을 이제 프로틴 4도식을 적용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징크만 가지고 테스트용으로 한번 해봤고요. 원더룸 아세티 시스템에서 징크가 이제 말 그대로 이 이제 시스템 프로세스에서 이 프로덕트 코드에 전혀 나가지 않는 걸 확인하려고 이제 징크만 가지고 해봤고 그 다음에는 확인된 것을 이제 가정했을 때는 직접 프로틴을 녹여가지고 프로드를 징크가 섞여져 있는 그거 가지고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이 연속 공정이 효과가 있는지 이제 확인해봤습니다. 그럼 이 연속 공정 아까 말씀드린 존 1은 이제 이 존 3가 로딩 존이에요.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리제너레이션 존이고 이게 리이퀄리베이션 존입니다. 각각 HCL하고 있고 아세트리스 여기는 이제 징크 피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블 베이스는 아세트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각각의 플로리터 타임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스탠딩 디자인법을 이용해가지고 계산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치가 연속 공정이기 때문에 VLC ST별을 사용해가지고 각각을 연결해가지고 연속 공정이 되게끔 했었습니다.
이것은 컬럼 한 개당 이제 각각 그 밸브 한 개 있는데 이 밸브에 인앤 아웃 것을 다 연결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플로우 방향을 사이클형에 만들어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험 장치가 되겠습니다. 컬럼 안에 이제 채워져 있고요. 위에 보이는 게 그 ST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마치고서 이제 그 결과를 분석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는 징크만 놓고 해봤는데, 이 프라우드 포트에 0.288g은 288g 되는데, 프라우드 포트는 거의 없어지고 0.6 이하로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걸 제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고서 그 프로틴하고 이제 징크를 섞어서 넣어보니까 이 이제 역시 이 징크가 거의 많이 나가지 않는, 그리고 프로틴 일대는 거의 99% 이상이고 순도도 100% 가까이 되는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애플런트 히스토리에서 그 실시한 농도 분석 결과를 보면은 거의 프라우드 포트의 징크는 잡혀가지고 나오지 않고요. 그다음 리제네이션은 모든 징크가 그대로 그냥 다 빠져나오는, 이것은 리제네이션 타임도 제대로 설정이 됐고 앞에나 로딩 타임, 스위칭 타임, 로딩 존의 플로우 레이트가 올바르게 설정됐다는 걸 증명하는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까는 캐러셀 프로세스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프로덕트의 컨센트레이션이 너플스가 좋기 때문에 이거 다이루션을 좀 더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많이 이용했던 SME 프로세스를 정리해봤는데 SME와 캐러셀 차이점은 크게 그냥 그 인리칭 존이 더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덕트의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리사이클 개념을 도입해서 좀 더 그 농도를 높여줘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앞에 그 프로틴이 이쪽 앞에 이제 그 프로틴이 이쪽으로 빠져나갔었는데 이 프로틴 농도를 높여주고자 할 때 아까는 발별션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딩 다음에 와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농도가 좀 약간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잡아줘야 됩니다. 프로틴의 어드밴시브 앞에 가는 웨이브를 여기서 잡아줘서 컬럼을 계속 이렇게 스위칭 되면 이 컬럼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합쳐져가지고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하면 이것의 농도가 강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 효과를 위해서 여기에 좀 폴을 하나 달고요. 이렇게 이걸 인리칭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틴의 트웰 웨이브를 어디 잡아주냐면은 존 2, 여기서 잡아줘야만이 이쪽에서 존 1에서 이제 리저너레이션 말이 그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포전스 SMB에서는 그 디자인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징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스탠딩이 되게 해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쪽 넘어가 버리면 이 프라우드부터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사실상 움직이지만 포트 스위칭하고 이걸 똑같이 나와버리면 여기에 고정이 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프로틴이 4 이상 넘어가면 좀 불안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존 3 프로그램이 여기 그 4로 맞춘 상태에서 역시 이것도 스탠딩 디자인법을 이용해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그 결과를 해서 각각의 결과를 해보니까 제일 타입에 쓴 거에 비해서 그게 뭐 스루풋이나 아니면 컨센트레이션이 매우 우수한데 대신 컬럼을 많이 쓴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컬럼 개당 큰 개당 밸브를 고가의 밸브를 쓰기 때문에 캐피탈 코스는 훨씬 많이 듭니다. 컨트롤 비용이나. 하지만 그에 반해서 얻는 그 효과는 연속 공제 효과는 극대화시킨다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프로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흡착제 내에 처리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변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디그레이드나 그래서 그 시간도 보면은 이것은 거의 그 토탈이 익스프레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것은 이제 코어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어서 시간이 매우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장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로 인해서 그 스탠딩 디자인을 IOSNG 캐러셀에 한번 적용해봐서 밸리데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델 시뮬레이션과 실험으로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밸리데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캐러셀 프로세스에 비해서 프로덕트의 농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포전 SMB 시스템을 도입하면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그 젤 타입 밴드는 훨씬 우수하다는 게 특히 연속 공개 도입하면 우수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정정희 씨 감사합니다.